안녕하세요. 실력의 마지막 한 조각 매스원 수학의 최민입니다. 연말이에요. 올해가 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것은 귀인중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파트 준비해 봤습니다. 뭐 시험이 끝난 지가 좀 지났어요. 좀 늦게 찾아뵌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나간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을 덮는다기보다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1학년 학생들 올라왔을 때 내년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보는구나 라는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먼저 목차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우선 우리 기말고사 개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출제 분포 분석, 그리고 작년 시험과 비교, 난이도 분석, 매스원 적중, 그리고 총평 순으로 진행될 겁니다. 일단 기말고사 개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시행일은 올해 12월 14일 고사 3일차에 진행이 됐고요. 시험 범위는 동해 달문부터 확률까지 대단원 2단원 분량으로 진행됐습니다. 자, 전년도 대비해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년도 대비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봤다는 거, 기말고사는 사실은 그렇게 기간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특별히 겨울방학 때 어떤 학교 내부에 공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겨울방학이 일찍 당겨진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게 시험을 당기는 일은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거의 이 시기에 볼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분포 분석 보시면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출제분포 분석입니다. 총 24문항, 도형의 달문부터 확률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겠지만 이게 문제의 분포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상으로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매스원 수학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단원 출제를 볼게요. 그리고 중단원 출제를 볼 텐데요. 자, 대단원 출제를 보시면은 도형의 닮음과 확률이 50대 50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중대원 출제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이 확률이 33%에 달했다. 확률이라는 대단원 안에 경우의 수와 확률 두 중단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확률이라는 단원이 조금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률이 33%에 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경우의 수라는 파트 자체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쉽게 다가가진 않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산이 수학의 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확률 파트는 어찌 보면은 저희 학생들이 가장 꺼려하는 파트죠. 활용 파트. 방정식의 활용이라든지, 부등식의 활용이라든지, 함수의 활용이 있겠죠. 전반적인 활용 파트가 한 단원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계산에 들어가기 전 파트, 계산에 들어가기 전 과정을 좀 힘겨워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팍 하는 그 부분의 능력을 조금 키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능력을 키워주시면 앞으로 수학을 진행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시험과 비교를 해보죠. 시행일은 공교롭게도 동일합니다. 12월 14일, 12월 14일. 문항수는 둘 다 24문항으로 동일하고요. 자, 범위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도형의 닮음부터 확률이 2번이었다면 저번 시험에서는 이제 사각형 성질에서 확률까지예요. 시험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다.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선생님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시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더 심한 부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각형 성질에서 지난해 7문항이 출제됐는데 올해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도형의 닮은 파트에서는 오히려 올해 12문항 늘어났고, 확률이 확 늘어났죠. 2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만큼 문제 접근이 쉽지 않은 파트가 늘어나 있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사각형의 성질이 빠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 난이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 분석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중난이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일반 응용 난이도. 자, 보시면 이론 난이도가 좀 적어요. 이론 파트가 좀 적게 나왔고요. 일반 파트 그리고 응용 파트가 상당수 높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확률 파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고요. 그리고 중 파트라고 하고 상 파트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귀인중이기 때문에 이 중 파트라고 해서 중 파트가 일반 학교의 중상 파트에서 상 파트에 해당돼요. 귀인중은 항상 자기들이 낸 교재에서, 자기들이 낸 부교재에서 출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제를 하는 동시에 출제 자체를 조금 더 꽈요.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나눠준 자료에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인중은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조금 너무 힘들지 않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교재에서 나와요. 근데 이번 부교재가 일품 문제집에 있는 최고난이도 문제를 뽑아서 작성한 부교재였어요. 사실 시험에서도 부교재 기존에서는 시험에서 기존의 부교재 내용을 거의 그대로 내거나 아니면 숫자 조금 바꿔서 낸다고 봤을 때 이번에는 문제 형태를 조금 많이 좀 한 번 더 꼬아서 낸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됐었다. 이 부분이 좀 이번 시험의 힘든 포인트였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메손 적중 보시겠습니다. 메손 적중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제 되게 전형적인 문제긴 합니다. 저희 메손 모의고사 2차 1번 문제와 동일해요. 뭐 A 원지라 그러죠. A0G를 이제 자르서 이제 나타내는 비율을 얘기한다. 이거 항상 저희가 연습시키는 건데 역시 적중됐고요. 다음 메손 적중을 보시면 이제 저희 진행 교재에서 저희가 좀 중요시했던 문제인데 기말고사 3번 문항입니다. 넓이의 합을 봤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형태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사실상 기본적으로 이제 6분의 1 전체 넓이에 대한 6분의 1의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 비율을 보기 때문에 그 비율로 전체 무게중심으로 나눈 중선들로 인해서 나눈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동일하다. 이 파트만 기억해 줘도 쉽게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자, 기말고사 4번 문항 외선적증 저희 모의고사 1차 7번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문제가 공식으로 접근하면은 조금 쉬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실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그렇게 좋은 풀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공식을 암기했을 때 오히려 이 문제는 저희 1차가 조금 놓고 왔어요. 공식을 암기했을 때 바로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부분을 좀 생각하고 한다면 변칙 문제에 대한 대응을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학생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을 외우는 방식으로 문제집을 푸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맥성 적중 네 번째인데요. 저희 3차 4번과 동일한 문제 생각하는 외곽 공식이죠. 거의 유일하게 야 이거는 공식을 외워두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식의 유도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선을 긋고 보조선을 긋고 유도, 물론 유도해서 공식 자체를 좀 받아들여 넣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그 유도 과정을 하는 것보다는 이건 공식이 워낙에 단순한 공식이니까 좀 쉽게 접근해서 공식 자체를 외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풀입니다. 자, 메선족중. 자, 여기서는 지금 농구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소술책 선택하는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우의 수의 곱의 법칙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곱하는 문제. 제가 아까 귀인중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고난이도 문제는 저희가 이제 따로 학교 부교재를
가지고 이제 풀어드리긴 했어요. 각기 부교재를 직접 풀어드리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발전 문제도 같이 풀어드렸는데, 뭐 그거는 굳이 저희가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쉽게 나온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 사이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제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만 보더라도, 자, 기인중 문제 보시면 이제 14명, 10명이 있죠. 순간 학생들이 착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합의 법칙을 쓸까? 곱의 법칙을 쓸까? 순간 그 앞에 어려운 문제 풀고 착각해서 합의 법칙을 써버리면 24명이 되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수는 학교 선생님들도 알아요. 1번에다가 여러분이 할 실수의 답을 정확히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레슨 적중입니다. 자, 기인중 2학년 2학기 기말 17번 문항이에요. 자, 2의 배수가 3의 배수일 경우 역시 뭐 여기서 이제 2의 배수 7의 배수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사실 이게 그래요. 조금 학생들이 기인중 문제만 보시면 1부터 20까지 중에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일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또는이죠. 뭐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집합 개념 배우실 텐데, 또는은 합집합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2의 배수는 지금 10장 있어요. 3의 배수는 지금 4장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0장 4장이니까 더해야지 라고 해서 3번, 14번 이렇게 유도되는 거죠. 눈에 확 보여요. 가운데에 배치해 놨으니까. 근데 2의 배수와 3의 배수 사이에 12라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의 배수이자 3의 배수이기 때문에 2번 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빼야죠. 그러니까 13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할 실수는 학교 선생님들도 알고요. 그리고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슨 적중입니다. 자, 기인중 2학년 2학기 기말 2번 문항 5명의 학생 일렬로 세울 때 C가 B보다 앞서는 경우. 자, 이게 지금 확률을 구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준 게 경우의 수인데, 이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우의 수는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와 확률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같게 생각하셔야지 다르게 생각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요. 자, A를 B와 C보다 앞에 서는 경우, 간단하게 생각해서 A, B, C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A, B, C는 그냥 땡땡땡 모두 동일한 땡땡땡 하고 D, E를 줄 세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요 파트를 조금 쉽게 일일이 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일이 쓰시는 건 별로 좋은 풀이가 아니죠. 그래서 땡땡땡 A, B, C를 땡땡땡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A, B, C를 규정을 조금 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D를 배치하고 21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확률로 확장시켜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총평 보시겠습니다. 옆에 나왔듯이 좀 첫 번째 기인중 시험의 난이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부교재 난이도도 높았는데 이번 시험은 부교재를 한 번 더 꼬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의 격차가 좀 심했어요. 문제에서 난이도의 격차가 심해서 쉬운 문제는 좀 쉽고 어려운 문제는 좀 어렵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이 문제를 푸는데 좀 많이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이제 섞였던 거죠. 어렵고 쉽고, 어렵고 쉽고, 어렵고 쉽고. 자,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문제 푸는데 갈피를 못 잡아요. 과감하게 어려운 문제가 조금 낫겠다 그러면 뒤로 미뤄도 되죠. 미루고 되는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을 번 다음에 좀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중간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막히면 거기 붙들려요. 그렇게 되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 확률 파트는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고심을 해주셔야 돼요. 고심을 하셔서 조금 어렵게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바로 계산 과정을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차분히 읽고 접근하셨으면
결과가 좋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은 비인중학교 2학년 시험 분석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시작되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이번 겨울방학 힘차게 뛰는 매수원수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수원수학의 최민이었습니다.